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식목일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식목일은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 날은 이렇게 학교에서 쉬는 날로 해서 이렇게 정했지만은 때로는 또 나무를 심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요, 그때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 나무 심는 부분을 매우 장려를 했는데요. 자, 이 정권이 들어서고 첫 식목일 날 풍경이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4월 5일 당시에 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아마 나무를 심겠다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기다렸는데, 청와대 앞마당에 박 대통령이 당시 한 1시간쯤 늦게 나와서 추운 데서 떨면서 기다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때문에 윤병세 장관이 미국을 갔다 와서 당시 케리 국무장관을 만난 뒤에 마치 그것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박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온 그 윤병세 장관의 내용을 좀 듣고 협의를 한다고 이 나무를 심는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덕분에 높은 분 두 사람이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절대로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폐기물 재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깡그리 무시하고 인수위 때부터 원자력 협정 개정을 갖다가 밀어붙이더니만 그건 다 UAE의 원전의 폐기물 재처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잘 안 된 직후에 저보고 연락이 와서 그 관련 내용을 자료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참 그때 제가 느낀 생각이요, 왜 매사가 이렇게 잘 안 된 뒤에야 그렇게 깨닫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제가 수도 없이 원자력 협정에서 원전 폐기물 재처리는 절대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파이로 프로세싱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새로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데스크입니다. 자, 대선 특집으로 대선 주자 닭개비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대선 주자 닭개비 코너라는 말은 뭐냐? 얼마 전에 도깨비라는 공유가 나오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히트를 쳤는데요. 저는 도깨비가 아니고 대선 주자들의 문제들을 다 깨어보자, 이런 입장에서 닭개비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닭개비라는 이 팻말을 들고 있는 이 피노키오는요, 코가 이렇게 깁니다. 피노키오 코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길어진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코가 피노키오보다 훨씬 더 길어지도록 대선 기간 내내 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뒤에는 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있는데요. 김종인 씨도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 지금 후보가 없는데, 홍준표 후보가 나온다고 하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홍 후보가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해서 후보가 되는 바람에 지금 홍 후보 사진은 제작 중에 있어서 내일이나 모레 붙을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재명 여기 후보 자리에 홍준표 이 후보의 사진이 붙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왜 홍준표는 안 했냐, 이재명은 이미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말씀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닭개비 코너에 저나 또 외부 출연자들을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인 토론도 하면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 실체를 낱낱이 검증하고 파헤치도록
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저는 이번 대선에 공정한 위치에서 다 깨어버릴 수 있도록, 닭개비가 될 수 있도록 저 스스로도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숱한 사람이 제가 누구한테 붙어먹었다 어쩌다 하는데 이번 닭개비 코너를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그럴 생각도 없었고 애초부터 그런 말은 헛소문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라 봅니다. 자, 오늘 첫 뉴스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간의 사면 논쟁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 사면 논쟁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사면을 하냐 마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치소에 구속된 직후부터 우클릭을 하면서 보수표들을 독식하려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요, 이야기가 나와서 문재인 후보 측이 반격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자, 저는 이 박근혜 사면 논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사면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박근혜와 이재명이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로서 서로 쌍벽을 이루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는 부분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등이 필요하다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자체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섞어서 박근혜에 그냥 물타기를 해서 같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요. 이재명은 그냥 국민입니다. 국민 중에 그냥 돈 있는 일개 국민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재용이, 삼성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유치한 논리로 이번 대선에 이재용 사면까지 끌어들이지 말기를 바라고, 그 핑계로 또 당선 직후에 이재명을 사면시키려고 시도를 했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한국의 재벌 회장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잘못했을 경우에 모든 징역을 그대로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경제가 개혁되고 부패가 척결되며 정경유착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박 대통령 사면 불가 방침을 이렇게 천명을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3월 24일 날 나왔는데요. 자, 3월 24일 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사면 불가를 그렇게 다 천명하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문재인 후보는 이 논란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사면 관련 질문에 무응답을 했고, 자,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측이 이 사면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 민주당에서는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기존의 사면위원회에서 특정인의 사면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돼 있는데 이 조직이 유명무실해져서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하자라는 원론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니까 문재인 후보 측이 구속되자마자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사면하자고 했지 내가 언제 막 사면을 해주자고 했냐,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야당이 촛불을 들고 그렇게 질타하고 비판한 부분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삼성의 이재용과 최순실을 매개로 한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에 관한, 정경유착에 관한, 한마디로 재단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서서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최순실의 딸의 정유라를 승마 지원을 핑계로 개인적으로 정유라 최순실에게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삼성의 경영성계, 이재용의 경영성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이 부분의 대가였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 측은 부인하지만은 특검이나 검찰은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뇌물죄 적용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판사에 의해서 발부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여러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들을 삼성에 해주면서 그 대가로 재단과 승마, 동계 스포츠 영재재단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요. 100번 양보해서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쫓겨 내려와서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되어서 구치소에 갇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자, 나중에 형이 확정이 되면 사면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설거머니 나온 데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그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사면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지 않는 것은 박근혜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재용 사면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도 문재인과 안철수가 이재용 사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사면 논란을 벌이면서 문재인과 안철수는 이재명까지 나중에 끼워 팔려고 자신들이 집권하면 한국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1일 발간된 대담집에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홍준표가 답하다라는 그 책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서 삼성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발생하면 글로벌 회사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경제 활성화가 이유인 재벌 사면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어 특별 사면은 국가적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만 할 때 감옥 수감보다 국익 활동이 낫다고 국민이 판단할 때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유 지분 5% 미만 재벌이 기업을 좌우하고 그룹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흔히 재벌을 풀어줄 때는 투자가 되지 않는다,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점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벌과 가석방 특혜부터 교정하는 것이 재벌 개혁보다 더 뜻이 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이재용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머지 후보들은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얼마 전에 성명을 내서 박근혜 이재용 사면 불가 방침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것은 박근혜를 사면하겠다라는 것 아니냐.
문재인 빨갱이 색깔론에 그토록 당하면서 닮아간 것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 지적하는 것은요. 문재인 후보가 의아스럽게도요.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안철수가 사면위원회 운운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왜 이재용까지 같이 엮어서 박근혜, 이재용 사면을 불가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을 어렵게 하면서 석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을요.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뉴스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었고 노무현 정권은 삼성과의 유착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권의 캐릭터였던 진보성을 상실하고 수구 기득권으로 전락해 가서 결국 부패 때문에 망했고 노무현 일가도 640만 붙여보고 요즘 말하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이미 그거 가지고 한 3, 40분 연설한 동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2015년에 했습니다. 그 이야기 유치하게 또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40만 불 뭐 이야기까지 넣으면서 자살에 이르게 되고 그 정권은 스스로 패족을 선언해서 문재인 후보도 당시에 그냥 이 정치판에서 잠적을 해버렸고 안희정 지사는 스스로 패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2010년에 무너져 가자 그때부터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해서 다시 나왔지 처음에 한 2, 3년은 전부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만약에 박근혜까지 끼어팔기로 해서 이재용 사면을 하게 된다면 문 후보는 그야말로 삼성공화국 2가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왜 이재명 시장이 문 후보에게 박근혜, 이재용 사면 불가 방침을 후보들이 공동으로 국민 앞에 천명을 하자, 약속을 하자라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응하지 않았죠. 자, 그것은 이재명 시장조차도 문재인 후보가 친삼성이다, 친재벌이다라는 부분을 집중 공격을 했고 당신은 아마 박근혜 풀어줄 때 그 핑계로 같이 풀어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가 이재용의 덤입니다. 덤. 1+1에서 이재용이 원래 살려고 하는 물건이고 박근혜가 끼어 팔기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박근혜 사면 운운은 하면 했는데 이재용에 대해서는 말 안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오늘날 대선 후보까지 될 이 과정에는 벤처 성공이 있었고 그 벤처 성공에는 상장이 있었고 상장이 안 되었으면 성공한 벤처 기업인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오를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장의 배경에는 삼성이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서 안철수 후보의 BW, 신주 인수금부 회사채 등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돈을 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삼성 SDS가 안철수 안랩의 2대 주주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또한 삼성을 가끔 비판하긴 하지만 이재용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안철수 후보 그 중앙일보하고 지난 2012년 대선에 좀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본다면 안철수 후보 또한 이재용 사면에는 자유로운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한 가지만 딱 들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정상적인 후보라면 지금 시점에서 이재용 사면은 홍준표 후보처럼 아무런 삼성하고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고향으로만 보자면 삼성 일가의 서부 경남이 고향인 삼성 일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홍준표 후보일 겁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뭐 그동안에 삼성과 얽힌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런 재벌가의 사면을 갖다가 이 투자 활성화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경제를 핑계대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핑계로 이렇게 사면을 해주지 않는 것이 꼴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이재용을 사면할 건지 말 것인지 이제 대선 전의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박근혜하고 이재용을 끼워서
슬그머니 팔아먹으면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한미천 잡으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입장 한번 밝혀보세요. 자신이 있으면요. 못 밝히면요. 틀림없이 대통령 되고 나면 곧바로 신속하게 재판에서 이 두 사람을 끼워 팔기로 같이 사면을 해주려고 할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되든지요. 자, 이재용 사면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